우리는 복수와 공격, 보복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마틴 루터킹이 말했습니다. 심리학 팟캐스트 애니어그램 이야기. 오늘은 애니어그램 8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 유형 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6번 유형 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7번 유형 묵국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항우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보내서 잘 지냈는지도 모르겠어. 맞아, 다 정신 없는 것 같아요. 무국님은요? 저도 조금 바쁜 것 같으면서 안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일 하셨죠? 제가 지금 그 봉사활동하는 게 있는데 지금 다문화 놀이문화에 대해서 그 기획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축제처럼. 다문화 가정. 네네. 다문화 가정인데 제가 원래 한강 쪽에서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강 시민분들이랑 이렇게 한국 분들 그리고 다문화 주민분들 하고 같이 그 놀이문화를 통해서 서로 인식 개선이랑 그런 거 좀 하려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분 취재하는 거예요? 취재하는 거는 지금 자양동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가 그 양꼬치 거리로 유명한데 거기 분들 인터뷰하고 있고요. 다문화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분들 인터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대학생분들 다른 분들이랑 같이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이런 걸 하시는지. 제가 그 저희 학교에 외국 애들이 많아요.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어디를 이용 많이 하냐 그러니까 안산 쪽을 많이 이용한대요. 놀이하는데? 놀이하는데 말고 그냥 정보 같은 걸 얻는데 안산이 다문화 특화지구예요. 아,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놀이문화는 원래 저희 그 한강 봉사할 때 놀이문화라는 취지를 잡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제가 이번에 계절학기로 다문화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인식 있잖아요. 막 조선족은 성질이 좀 막 그렇다 뭐 살인이 많이 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언론에서 나쁘게 다루는 거.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건 좀 과장되게 과장되기보다 있는 일이지만 안 좋은 쪽인 기사 좀 많이 나왔어요. 좋은 쪽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게 또 덜 부각된 것도 안타깝고 좀 인식 개선을 좀 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은 일 되게 많이 하시네요, 무국님. 저는 여기서 제가 다문화 가정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 하시고 또 그런 인식을 바꾸려는 그런 분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헤라님은 미국에서의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입장이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여름에 한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 분들로 보이는 다문화 가정을 도서관에서 만났었어요.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되게 도서관 자주 가거든요. 아이 데리고. 그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요리 교실 듣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걸 하고 있지만 약간 그 경계하는 눈빛이랄까 좀 그런 두려운 눈빛이랄까 이런 걸 느꼈을 때 나도 저거 아는데 이런 그런 느낌. 그쵸. 그 방송들은 두 분 다 들어보셨죠? 이하 네. 방송. 네, 잘 들었죠. 정말. 네. 무국님 어땠어요? 나 진짜 내 목소리 진짜 못 듣겠던데 나는. 너무 말이 빠르고. 네.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얘기를 막 하는 게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특히 1화보다 더 심해가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너 왜 흥분하면서 말을 하냐고 막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7번 유형분들이 보면 머리 속도,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LTE야. 근데 입이 약간 맞아, 안 2G폰? 따라와줘. 그러다 보니까 버벅된다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해보려고요. 말을 천천히 해보려고. 음. 그냥 빨리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헤라님은 어땠어요? 저는 무슨 후기에서도 누가 올려주셨던데, 네. 자꾸 이렇게 무슨 단어를 말하는데 시간을 끌고 말한다 이런 말씀 누가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미국에 산 지 지금 6년이 다 돼가고, 제가 애니어그램을 다 영어로 배워가지고, 한국말 단어로 이 애니어그램에서 배운 단어와 매치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영어로는 알겠는데 한국말로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시간을 끄게 되는데 좀 더 이제 방송이 익숙해지고 노력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제 주변에는 헤라님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게 또 일정하다 보니까 더 방송 듣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피드백들, 이런 것들, 후기들 좀 있었잖아요. 사실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제야 답을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부에서 제가 54분쯤에 4번하고 5번 사이에 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설명드릴까 해요. 애니어그램 유형을 보시면 원,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헥사드가 있는데 4번, 5번 사이가 뭔가 뚫린 느낌이 있어요. 4번, 5번도 예, 있죠. 맨 위에가 가운데 있는 게 9번이고 네네네네. 밑에는 가운데가 좀 뚫려 있는 느낌이 있죠. 네, 뭔가 이게 별표 같은 걸로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뚫린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4번, 5번도 당연히 통합, 비통합으로 가는 화살표는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 4번, 5번 사이가 휑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공간에 대한 의문을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번, 5번 유형이 느끼는 그 텅 빈 마음과 허무 같은 걸로 이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번, 5번이 특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4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죽는다. 이 명제를 잘 알고 있는 4번, 5번 유형들은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맞죠, 황호님? 맞아요. 슬퍼요. 어릴 때부터 슬펐어요.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네.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베란다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에서 애들 노는 걸 막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애들은 너무 즐거워하는데 나는 너무 허무한 거야. 다 죽는데 뭐 저렇게 즐거울까 이런 식? 예, 약간 의미 없다. 약간 이런 거. 맞아요. 4번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5번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개미 세계 막 연구하다 보면 어느 날 개미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건 뭐지? 더 연구하고 더 탐구하고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상 같은 거. 그래서 5번들은 그때부터 뭔가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더 안으로 움츠러들게 돼요. 아, 그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는구나.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책이 생각나네요. 어릴 때 봤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아마 5번일 거예요. 그쵸? 네. 5번 느낌 많이 나더라고. 네, 4번들은 벚꽃 이런 거 좋아해요. 뭐냐면 일찍 떨어져 죽어버리는 벚꽃은 진실로 아름답다. 이런 약간 요절한 젊은 가수 같은 사람을 동경한다든지.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미를 찾는 게 4번이고요. 5번들은 그 죽음 이후의 세상 아니면 죽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 탐구를 시작하는 게 5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살짝 뚫린 느낌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애니어그램에서 이 도형을 우리가 계속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369는 끝없이 369를 돌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통합이든 비통합이든 다 여행을 하게 되다가 4번, 5번 사이로 떨어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통로에 있는 4번, 5번들은 그 죽음에 대한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네, 어떻게 보면, 그 4번과 5번 사이에 싱크홀이 하나 있네. 그쵸. 블랙홀이나 싱크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이 없다. 여기가 휑한 느낌이다. 이것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죽음. 관련이 있고, 4번, 5번들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국님은 좀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되게 슬퍼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처음 했을 때 그 며칠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 아빠를 다시 못 본다는 그 어린 나이 되게 슬펐어요. 죽으면 엄마 아빠 이제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게 두려워가지고. 죽음은 어떻게 보면 행복과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별이고 슬픔이잖아요. 7번 유형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요. 저희가 오늘은 8번 유형 알아보잖아요. 그쵸. 본능형의 설명이 가장 잘 부합되는 성격이 8번이거든요. 거의 리더를 많이 한다 그래야 하나 느낌이? 그 무국님이 보시는 8번은 좀 어때요?
제가 보는 8번은 좀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좋으면 진짜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야 하나? 좋은 쪽은 부모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는 억압한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악패습 느낌 있잖아. 악패습이 좀 강조되는 느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그 개그맨들이 막 그 서열을 되게 심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막 군대에서도 그렇고 군기. 군기 막별 시덥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군대에서 8번 봤어요? 예. 8번인 것 같아 그 사람. 8번인 것 어때요? 같은데. 그 나를 너무 싫어해서. 왜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좀 대처를 잘못했던 게 개겼어요 처음에. 그것도 아, 이등병 때. 네. 미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나라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안 좋아지니까 그 비아냥거린다 그래야 하나? 비아냥. 그게 좀 심했어요. 예. 기를 죽이는 행동들을 좀 합니다, 예, 좀 많이 팔들이. 하죠. 그 애니어그램을 알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을 적으로 두지 말라. 팔을 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수준별로 건강한 팔과 불건강한 팔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볼 겁니다. 성격도 건강하다, 불건강하다 어떤 이런 범위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건강한 팔과 불건강한 팔은 매우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쵸? 그쵸. 8번이 사실은 건강할 때랑 불건강할 때랑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8번은 검사, 불건강한 8번은 깡패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가 사실 깡패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같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만큼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게 건강한 것과 불건강한 정도의 차이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8번 분들 보면 경찰이신 분이나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어릴 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보면 좀 음지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볼 수 있는 팔들은 건강한 팔들은 쉽게 좀 보기가 힘들죠. 그쵸.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애니어그램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면서 8번 유형하면서 가지는 편견들은 불건강한 8번들을 보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8번들이 튀고 힘이 세 보이고 어디서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탁탁 캐치를 사람들이 잘하고 어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정말 건강한 8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8번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건강한 팔.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여행가 한비아 씨, 그다음에 미국의 정말 존경받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제가 정치에 사실 관심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고 저는 구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9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9번인데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 만나보면 토탈하지만 엄청나게 세련됐어요. 이제 9번이 많이 건강해져서 3번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가 있고 그 세련된 오히려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니까 그 매력적이고 제스처 이런 거가 너무 연예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그냥 따뜻하고 동네 아저씨 같고 이렇지가 않고 구수한 느낌이 있었죠. 구수한 느낌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제가 실제로 때 연설 오셨을 때 저희 학교에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세련됐어요. 그래서 3번으로 많이 통합이 되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면들이 좀 8번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 먼저 제가 건강한 수준 1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부합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수준의 8번 유형은 언제나 자신이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 즉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을 성취합니다. 이들은 관대하고 용기 있으며 남들을 용서할 줄 알고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아까는 실제로 가능한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착각했던 거는 그 약간 흔들리는 점들 있잖아요. 약간 우유부단해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는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렸다.
네, 그것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탄핵에 대한 그것도 어떤 무지막지함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흐지부지하니까 빈틈이 많으니까 탄핵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8번에 9번 날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다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정말 개인적인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옛날에 인권운동하고 노동변호사 이런 거 할 때, 인권 변호사 할 때 그렇게 큰 소리만 치던 그때가 훨씬 편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보니 끌어안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만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사실은 FTA 이런 것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 정말 건강한 8번이구나. 그렇게 중재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고 9번이었으면 아마 더 망설이고 더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9번은 굉장히 그런 데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8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FTA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현실적. 9번은 오히려 더 못하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자기 원칙대로 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잘못된 결정도 몇 번 한 게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면 예, 결단력은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강한 범위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8의 이미지랑은 또 다르겠죠? 네, 그쵸. 또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건강한 8? 공효진 씨 8번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 공효진 씨는 8 유형 같아요. 제가 그 공효진 씨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공블리? 러블리한 게 이렇게 너무 좋아서 8번 같던데 느낌이. 맞아요. 와, 노무현 대통령에서 공효진을 떠올린 게 대단한데? 혹시? 오늘 또 무국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어요. 그쵸. 그 8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강하고 막 쌈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공블리처럼 강하지만 그 약하면서도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게 한없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게 8번이거든요. 한 명만 더 알아볼까요? 마틴 루터 킹? 궁금하네.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이나 두 분이 되게 닮은 점이 많아요. 뭐 보통의 우리가 연설을 생각하면 굉장히 누구에게 감화를 이미 주기 위해서 쓴 글들이 많죠.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담하고 담대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쓴 이런 연설문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번 주에 했던 8번 유형분들이 연설을 잘한다.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 그러네. 네. 권능형 사람들이. 그쵸. 약간 우렁차고 약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속에서도. 그쵸. 단전에서 올라오는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배워야 돼. 복식으로. 맞아. 평균적인 8번 유형들은 어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평균 수준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가요, 황호님? 평균의 수준의 8번들은? 제가 회사 이직이 참 많았는데 항상 그 이사님이라든지 뭔가 높은 사람들? 네, 사장님들이 8번이 많으셨는데 저는 여자 8번들 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단도직입적인 이제 면접을 봐요. 어떤 표정이냐면 딱 책상에 팔을 꼬우신 채로 딱 봐요. 그리고 고개를 보면서 저를 약간 간상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일 좋은 표현이 뭐 일을 잘한다 이런 거보다 사람이 좀 진국이네 얘는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좋은.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같이 이제 동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오히려 주도권은 그분이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 무리에 가서 뭔가 해결을 하신 거야. 자기의 의지로. 그래서 여장부 스타일이지, 여장부. 딱 여장부죠. 그리고는 딱 하는 말이 참 내가 여자인 줄 알고 나를 우습게 봤지 처음에는 내가 일당백인 줄 모르고 일당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황관님하고 8번하고 잘 맞나요? 저는 이제 와서는 되게 잘 맞아요. 예전에는 안 맞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떤 면이 저는 맞냐면요. 이 사람들이 솔직한 점 있죠. 네네. 그리고 8번 분들 보면 열정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 열정 다 있어. 그런 면들이 좀 끌려요. 의리가 있고 이런 거. 8번 유형들이 4번 유형을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될 존재로 딱 인식하면 완전 4번은 딱 등에 업고 뭐든지 보호해 주던데.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듣고 계신가요, 8번 분들? 보호 좀 해주세요. 안 맞는 부분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되게 섬세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 섬세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느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전해주거나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약간 툭 던지시는, 약간 투박하면서, 맞아. 직설적으로 말하시면, 음. 특히나 둘이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또 있어. 예. 그럼 왜 이렇게 말해? 이러면서 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럼 진짜 그 순간이었거든요. 약간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너무 약간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실까 이런. 그러니까요. 인사를 하고 앉자마자 뭘 먹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무튼 8번 분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헤라님은 어때요? 저도 몰랐었어요. 애니어그램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8번 유형들을 피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약간 강한 에너지를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8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6번은 그런 길을 다 감지를 하는 건가, 헤라님은? 그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의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고 옆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뭐 9번이나 2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번도 약간 강하지 않은 좀 이렇게 나랑 융합이 될 만한 에너지들만 찾는 거 있잖아요. 이 신기하네. 재밌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제가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뭐요? 6번 분들이 제가 그때도 9번 분들한테 호감을 갖는 편이 많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네. 약간 리트머스 종이에 반응되는 느낌 있죠. 맞아요. 근데 9번은 파란색인데 8번은 빨간색이야. 적신호야. 맞아. 그런 걸 수도 있고, 6번은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6번들은 되게 자기를 어쨌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살아요. 어떻게든 실수 안 하고,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근데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스타일들을 만나면, 왜 그 우화 있잖아요. 이솝 우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그 사람이 코트를 이렇게 벗는 것처럼, 그럼 6번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코트를 벗어요. 네. 이렇게 무섭고 쌩쌩한 막 바람이 부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들한테 끝까지 코트를 여미면서 절대로 안 벗어주는 게 6번 여인 것 같아요. 8번과 6번. 어찌 보면은 어떤 생존 관계에서는 동맹 관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게 된 생존 방식으로는 8번한테 근데 6번이 잘 굽혀요, 한마디로. 일단 한 번 굽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한 번 저 편이 되고 저 두목 밑에 딱 들어가니까 다 알아서 해지고 날 너무 예뻐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애니어그램 명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8번을 적으로 두지 말라. 여러분들 잘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불건강한 8.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아까 무국님이 개그맨 사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저는 김병만이 불건강한 것까지 모르겠는데 악패습을 다시 만들었대요, 개그맨 군기를. 그래서 난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김병만은 8번 유형 같죠? 네, 8번 같은데 제가 안 좋게 본 이유가 좀 악패습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방송 표현을.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안 좋게 봤는데, 저는 그래서 악패습 같은 걸 만드는 게 좀 불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8번에서 안 좋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 그 악패습 자체가 안 지켜도 되는 건데 그런 규칙을 만든다는 자체가 불건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번이 극과 극이에요. 정말 한없이 따뜻한 8번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무서운 8번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8번 특유의 유머 재밌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별것도 아닌데 막 약간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거는 군대에서 군무원님이어서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군무원님 8번인데 자기가 성함 아시면 말씀하시려고요? 아니 얘기 안 할 거긴 한데 말장난 거 있잖아요. 막 비판하는 8번 유머는 사실 황호님은 8번 유머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개그맨 중에서 장동민? 난 좋아해요. 장동민 개그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막 개그? 그런 개그는 좋아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과하다. 과할 때 있죠. 네. 저도요. 저는 옹달샘 개그는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 같은 그런 개그 있잖아. 그게 되게 불건강한 8번 개그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적, 그러니까 누구를 항상 밑에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건 불건강한 8번의 개그지만.
헤라님이 보시기에는 사고형 6번 유형이 보시기에 8의 장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못하는 거라서 가장 부럽고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직설적이고 결단력 있다. 네, 이게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용감하다? 용감하다. 맞아. 8번 유형은 보면서, 쟤는 진짜 겁이 없다. 맞아. 그게 정말 겁 없는 거 느껴지죠? 겁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용감한 성격?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의 선택에서 좀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정신 차리면서 오히려 그때 가장 전략가 같아요. 그런 면들. 그러니까 8번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그 넓은 마음 안에 건강하면 사랑과 용기, 헌신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불건강하면 거기에 욕망, 돈, 힘 이런 것들만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큰 거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얼마나 건강하냐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좀 약간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렇게 팔을 바라보지 가까운 관계가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8번 분들하고. 잘 안 다가가죠, 사람들이. 못 다가간다는 말도 맞겠죠. 어떤 팔이 강렬하다 보니까 대화나 말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약간 지시톤? 그런 거 있죠. 맞아요. 명령식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나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8번 분들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러면서 저는 저의 첫째 출산을 도와준 친구가 8번 유형이에요. 미국 친구인데 저랑 수업을 딱 한 번 같이 들었을 뿐이에요. 간호사기도 하고 그다음 조산사 자격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 출산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근데 진통이 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딱 했는데 자기가 지금 저희 집에서 차로 7시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냥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7시간을 단숨에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달려왔네. 네, 진짜 달려와서 출산을 도와주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이제 저를 약간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본 거예요. 가족도 없이 남편이랑 둘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 시스템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마음 하나로 7시간을 운전해서 온 거더라고요. 밤새. 8번의 넓은 마음. 네. 그러면서도 뭐 바라는 거나 사심도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돈을 줘야 되는 둘라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렇게 하려면 원래. 그 돈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나를 조금 안타깝게 보고 그 마음 하나로 해준 거였어요. 이런 경향들은 있지 않나요, 팔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주관의 정의 같은 게 있어요. 옳음.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되게 객관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진실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좀 안 들으려고 한다든지 아까 전에 정맞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는 느낌? 자기 생각에 의심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생각이라고는 옳고 그름을 그냥 단전에서 느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행동을 하기 이전에. 확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냥 딱 정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양 이렇게 행동하고 누구에게 의견을 묻거나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8번에게 잘 없는. 회의를 하자고는 말할 것 같지만 막상 내 얘기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 8번 팀장님하고 회의를 하면 자 회의하자 다 모여 이러면 회의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시는 거.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더 과하게 쓰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어떤 힘에 대한 논리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제 과하게 써서 약간 이제 불건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약간 위협적이게 만들어 약간 자기 밑에 놓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죠.
애니어그램 날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헤라님, 저희가 애니어그램 날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가요? 아니요, 날개를 저희가 아예 하나의 화로 만들어서 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유형 설명으로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어서 날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날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 6번 유형인데, 6번 유형 하나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옆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쓰는 걸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두 개의 날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 날개밖에 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충분히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두 개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6번인 경우에는 5번 날개와 7번 날개를 가질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면 6번 바로 위에 7번이 있고 아래는 5번이 있고 이렇게 자기 유형 양쪽 번호 중 하나를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날개라는 거는 내가 충분히 더 펴려면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99% 정도가 하나의 날개만 가지고 있어요. 헤라님이 6번에 몇 번 날개죠? 5번이요. 그러면 이제 6번에 7번 날개 분들하고 성격이라든지 어떤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책에 나온 것이나 아니면 애니어그램 쪽으로 나온 그 날개 하나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6번에 5번 날개? 이거 나랑 별로 안 맞는데? 이렇게 그거만 생각하시면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나시게 되면 아, 내가 6번 유형이지만 5번 날개구나. 5번 유형을 잘 알게 되면 그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형 설명을 먼저 가는 거예요. 유형을 다 들어보시고 나는 몇 번 날개겠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날개가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번 분이 7번 날개 쓸 수도 있고 7번 분이 6번 날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형은 너무나 중심이 되는 나무 기둥 같은 거고요. 날개는 나무 가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검사지를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7번이 나왔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6번보다 왼쪽에 있는 8번이 더 높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8번 날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검사지로 나오는 성향으로 내가 날개가 양옆에 있는 것이 내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위 유형, 이제 하위 유형을 본능적 변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형도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또 성격이 나눌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위 유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자꾸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하위가 아니다. 유형이 나를 차지하는 50%라면 그 본능적 변형, 사회적, 성적, 자기 보존 이것들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위는 그 유형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형이랑 동등하게 본능적 변형으로 옆으로 딱 올라서서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같은 번호라도 같은 날개라도 유형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거 본능적 변형이란 것을 잘 모르면 애니어그램은 정말 미궁이죠. 8번에 7번 날개랑 9번 날개가 얼마나 다른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8번은 7번 날개와 8번에 9번 날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7번 날개는 별명이 뭘까요? 독립적인 사람이네요. 성향적인 면이 독립적인 사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9번 날개를 쓰는 8번은 곰이라는 또 단어로 정해져 있네요. 사실 제가 이거를 책을 쓰신 러스 허드슨한테 그대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 이름인데 그래도 곰은 너무 심하지 않나. 뭐 독립적인 사람, 뭐 중재자 이렇게 날개 뒤에 옆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거만 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이거는 왜 곰이라고 했냐. 조금 거부감이, 왜냐면 이 하나 단어 선택에 엄청나게 고민해서 하거든요. 막강한 그 파급력을 지니기 때문에. 근데 왜 곰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불곰이 아니라 자기들은 푸 같은 느낌의 곰이라고. 그 힘과 자신감, 안정감, 느긋함을 가지고 있고 사실 7번 날개에 비해서 화를 쉽게 내는 8번이 아니에요. 이 9번 날개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8번에 9번 날개라고 했잖아요. 불곰 같은 느낌도 어쩔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게 웃는 모습이나 그 옛날에 봉화마을로 나중에 들어가셨을 때 그런 손자, 손녀랑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곰돌이 푸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곰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푸라고 해주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푸라 그러면 더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8번에 7번 날개들은 그 8번이 조금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본능적인 행동을 직관적으로 많이 한다면 7번 날개가 있기 때문에 7번들이 그 기지가 있고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8번도 현실적인데 7번 날개가 있으면 더 현실적이고 머리까지 좋은 그런 직관적인 리더라고 할까요? 본능과 사고의 만남이죠. 맞아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더 원하는 면도 있고 말을 하거나 이런 것도 보면 9번 날개 8번보다 7번 날개 8번 분들이 말이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말도 더 많고. 맞아요. 무국님이 이렇게 말이 좀 빠르신 것처럼 뭐 그 우리가 꽁트했던 회사 그분 있잖아요. 그분 같이 빼빼 갖고 와! 뭐 이런 분들은 보통 8번에 7번 날개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장 사교적인 8번 유형 중에 하나고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이며 대결 구도도 좋아하고 8번에 7번 날개가 있는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나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장동민? 그치. 맞아. 빠르게, 그쵸.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잘 웃기고 재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8번에 7번 날개? 아, 그 여자 연예인 중에서 요즘에 네. 그 토토가에 나왔던 MC 있잖아요. 아, 2번? 네, 2번. 8W7 같더라고요. 8W9 또 한번 알아보죠. 곰이란 별명을 갖고 있고. 네. 화날 때는 불곰일 수도 있지만, 푸도 꿀 없으면 화나거든요. 맞아. 꿀어서 화내. 네. 근데 실제로는 푸 같은 곰이라고 그러니까 건강하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느긋해요. 9번의 어떤 그런 느긋함 있잖아요. 그쵸. 더 따뜻한 것 같아요. 8번에 9번 날개를 가진 그런 8번들이 약간 저 사람 밑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8번에 9번 날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거든요. 안정감을 주네요. 네, 안정감을 주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 킹, 노무현 대통령, 회사에서 팀장님 하시는 분들은 8번에 7번 날개인 경우가 많고 8번에 9번 날개인 분들은 조금 더 큰 일에 더 이렇게 몰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있죠. 그다음에 뭔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한 일, 이게 세상에 영향을 더 미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조금 말도 느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8W7은 와일드한 느낌이 강하고 8W9는 은근히 신사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7번 날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를 좀 드러내는 감도 있지만 이분들은 9번 유형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뒤에서 막후에서 처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까 8W7은 말이 빠르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9번 날개를 쓰는 팔은 또 천천히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팔에게 또 빠질 수 없는 게 분노잖아요. 근데 이제 9번 상향인 분들이 보면은 자기의 분노를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 날개의 영향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갑자기 폭발은 하지만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성향도 있죠. 8번들이 사실은 분노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분노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생 그대로를 드러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분노, 욕망 이런 거에 진짜 솔직하죠. 네, 네. 어떤 성적 욕망에 있어서 가장 솔직한 사람들이 8번이에요. 왜 정적이 흐르죠? 아니.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으면 계속 대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넘어올 때까지 찍는 사람들. 잘못하면 스토커 되잖아. 맞아요. 또 이제 팔이 선으로 어떤 번호랑 이어져 있죠? 팔이 선으로 보시면 2번이랑 5번. 네. 이게 통합과 후퇴, 비통합의 방향. 많은 분들이 이제 요 통합과 비통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8번이 많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면 건강한 2번의 모습을 띠고 있고 8번이 불건강해지면 5번의 불건강한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8번은 5번으로 가면 안 좋다며
8번은 2번으로 가야 된다며? 뭐 이런 거. 성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애니어그램이. 네. 그러면 자기의 통합 방향에 바로 눈이 가거든요. 뭐 쉽게 그거를 흉내 내려고 한다든지 모방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게 사실은 그 행동의 모방이 통합은 아니거든요. 될 수도 없고. 일단은 자신의 어떤 팔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남들도 다 나처럼 그러지 않아? 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과 후퇴에 대한 그 부분도 이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스트 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별명이 둘리고요. 저는 제가 8번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8번이라고 알아서 제가 애니어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요즘에 다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는데 제가 8번이라고 보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뭐 믿겨지진 않지만 아까 뭐 저 간단한 소개만 해주시고 제가 질문할게요. 아 너무한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15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자를 거라면서. 아니 우리가 15분을 들어야 되니까. 아닌데 나 그 아까 끊으려고 했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제가 지리짐작했네요. 자, 한류형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뭐예요? 다시 해야 돼?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 바로 게스트 분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끝. 둘리가 어떻게 보면 별명인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둘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둘리였어요. 어때요? 별명은 좀 마음에 드세요? 어렸을 땐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얼굴에 볼에 살이 많아가지고 둘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젊어 보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성격도 둘리 같으신가요? 저 혼자만 착각하고 귀엽다고 하고 남들은 무섭다고 하네요. 그렇잖아요. 막 어렸을 때 봤을 땐 둘리가 막 되게 착한 캐릭터인데 커서 보면 되게 네. 못된 캐릭터니까 따지고 보면 고길동한테 민폐를 부리잖아요. 커서 보면. 아니 그냥 뭐 생긴 게 둘리지 아니. 뭐 그런 캐릭터가 막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막 제 귀여운 좀 건데. 약간 둘리가 얄미운 캐릭이잖아요. 그죠, 얄미운 캐릭이죠. 네. 네. 이제 더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둘리님, 이하 방송 어땠어요? 본능형에 대한 설명. 약간 뭐 이제 위협적인 느낌? 본능형은? 생존에 너무 강하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리한 캐릭? 뭐 이런 느낌. 들으셨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뭐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둘리님을 직접 뵀단 말이에요. 네. 서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평소처럼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8번 치고 되게 그거를 많이 뭐라 그러지? 체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막 좀 오버 떨고 막 난리 치는데 이렇게 남들이 보여지는 이럴 때는 되게 격식을 차려요. 네, 공간사가 되게 구분이 많이 돼요. 아니 지금 둘리님이 저희가 앞에 녹음하는 걸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아기를 재우고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드셔가지고 목소리도 잠기시고 근데 또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정말. 둘리님, 게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런 거 있을까요? 8번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인지도나 뭐 인식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앓으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나?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접했던 계기는 뭐예요? 제가 이제 애를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다른 사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서 이제 애니어그램도 알게 됐는데 몇 번 유형 나오셨어요, 혹시? 저는 5번이요. 공감 되시던가요? 예, 저는 거의 100%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5번 유형이? 어떤 면들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끝까지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게 진짜 이 정도일까?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끝일까? 막 이렇게. 어떻게 8번 유형이라고 다시 찾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8번인 줄 알게 되셨다고?
아니야. 저 몰랐는데 학교에 이제 어떤 엄마 보고 자기가 애니어를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이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나 5번 같은데 막 그랬더니 아니 너 8번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8번을. 네네. 네. 짜증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도도하고 멋지고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좀 약간 8번은 도전자 막 이러고 남들이 보면 좀 약간 무식하다, 거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압박하고 리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나서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황호님을 알게 되면서 나보고 8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아니라고. 그리고 기가 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되게 여리고 되게 약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경악스러웠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가 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 없었어요. 7번 같았어요. 팔이 생각하는 또 팔의 이미지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8번을 한 명 봤어요, 한 명. 요 근래 타이어 가게 아저씨를 봤는데 8W 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기는 건들지만 않으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드려도 안 때리는 사람 있다고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8W7인데 좀 얼굴이 어려 보이긴 해요. 근데 8W9는 그 타이어 아저씨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네. 근데 저보다 3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8W9가 되게 늙은 노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날개를 다르게 쓰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8번이 두 가지 부류를 되게 달리 보일 것 같다는 그리고 되게 점잖고 말하는 것도 저랑 좀 달라요. 저는 좀 빠르잖아요. 네. 되게 천천히 하고 또 중저음이에요. 저는 하이톤으로 막 갈 수도 있거든요. 하이톤으로 해주세요. 지금 하이톤이 안 돼요. 지금 밖에 환경이 안 이제 돼서. 호흡 주인이 있어서 그 8W9가 절대 늙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둘리님을 직접 봤거든요. 네. 그 둘리님이 어쩌면 스스로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좀 들어 보인다 그 느낌 아닐까요? 그냥 약간 중후한 느낌은 있겠죠. 그런 느낌, 그런 그 느낌인 것 느낌. 같은데. 이제 신사 같은 느낌? 네. 제가 8번이라고 안 느꼈던 게, 저 좀 가벼워요, 저는. 두뇌 회전도 빠르빠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능형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머리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머리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럼 어쩔 때 요즘에는 본인이 본능형 맞구나라고 느끼세요? 화 조절이 안 돼요. 못 느낀 거지.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할 거라, 라면 끓이는 듯이. 근데 이제 그 표현하는 게 저는 이제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 폭발하는 그 시점이 대부분 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긁는 거예요, 계속 저를. 근데 왜 긁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타이어 가게 아저씨가 그렇잖아요. 날 건드리지 않은 이상 때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랑 저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귀에. 그 사람 때려 보셨죠? 저는요, 욕도 잘 안 하고요. 네. 그, 때리는 것도 못 해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체면이 네네. 있다고. 네. 그럼 화나 스트레스 같은 건 그럼 어떤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저는 자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8번 유형이 애니어그램 알면서 신기했던 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본다는 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본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했죠. 제가 남들의 눈치를 본다고. 네. 그거 알고 나서 어땠어요? 왜 내 눈치를 보지? 난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좀 사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래 만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너 세다고. 근데 저는 저 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약간 그럼 생활기록부 같은 데 적혀 있는 거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궁금한. 주의산만. 지금 7번 느낌이 좀 강해졌구나. 저희가 2화에서 회사 꽁트 했었잖아요. 그 화내는 그 팀장님, 그때 본인하고 어떻게 많이 다르시던가요? 아니면은, 난 저렇게 안 하는데 하시던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화내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저 화내는 거요? 뭐가 궁금한 건데? 어떤 시점이면? 그러니까 화를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초점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아니면 뭐 행동이 갑자기 손짓 몸짓이 좀 커진다 그래야 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의 감정이 목소리로 실려 있어요. 그 분노가. 돌리님.
네. 그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서 네. 이런 유형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금도 어렵다. 그런 유형 있나요? 가슴형들. 네. 감정형. 네. 특히 3번이 좀 신랑도 3번이지만 3번이 좀 어렵고요.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번, 8번 커플을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신랑이 제가 이제 되게 순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더분하고, 그러니까 약간 9번 느낌? 맞아요. 3번들은 약간 그런 타입 찾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이제 사귀게 됐는데, 제 성격이 드러나면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솔직하고 책임감 강하고 좀 한번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가는 거,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내가 좀 뭐든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실상으로 모든 자원을, 그쵸? 네, 자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거죠. 왜 저 사람 나처럼 생각을 못해? 이런 게 많았었어요. 나처럼 생각을 하면 쉽게 살 텐데. 네.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저렇겠지라고 바뀌었어요.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도구로 쓰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아까 5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있죠. 저는 머리가 좋은 게 되게 좋았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머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근데 이제 다른 달란트를 보는 거죠. 가치를.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가장 부족한 게 감정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많은 걸 얻었는데 이것까지 얻으려고 한다고까지 들었어요, 저는. 욕심이 많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난 욕심을 부린 게 아닌데, 난 생존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데, 영화 같은 거 그럼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그냥 전 추리 쪽. 추리. 네,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영화에 아는 거가 추가돼야 되고, 이게 A, B, C, D 뭐 전개가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냥 생각 없이 몇 시간 때울 수 있는 그 영화를 본다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로맨스, 뭐 멜로 영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생각 없이 보는 거 이렇게 느꼈어요. 왜 저랬지? 저 시간에 딴 거라지. 그러니까 TV 보는 것도 얻으려고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TV는 약간 다큐 같은 것도 좋아하셨겠네요. 네, 되게 좋아했어요. 다큐 프라임, BBC.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사고형이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사고형은 사실 TV를 진짜 머리 식히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맨틱 코미디만 봐요. 그렇고. 저는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저도 네. 애기 엄마다 보니까 육아를 하시면서 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애기 엄마들은. 그때 가장 많이 육아하면서 내 성격이 진짜 이렇구나. 나의 성격이 애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느낌은 언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8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던 그 자아상이 거짓된 자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자아상. 네, 근데 내 보연 모습은 8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11살인데 한 8살 전까지 그냥 내 맘대로 내 아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얘가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 점도 있겠고, 그리고 또 얘 성향이 이러니까 내가 얘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다. 예. 내 의지대로 얘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어주는 그걸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마인드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리적인 도구에 의해서.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애기 키우면서 자기 성격의 단면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애랑 둘이 있다가 막 내가 성질내는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예. 저는 8번 분들이 애니어그램을 알면 좋은 이유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때는 요런 선택, 요런 행동들을 하지? 답답하네. 막 같이 일을 하다 보면서 화가 난다든지. 사실 쉽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8이. 그쵸? 맞아요. 예.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이해심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이해했던 유형들은 있어요. 어떤 유형들? 7번, 어, 9번, 1번.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옆에 있어요. 아, 옆에 많으세요, 6번이? 어디 집단이나 6번이 항상 제 옆에 있어요. 어때요? 네. 처음에 너무 매너 좋죠. 맞아요. 6번들 매너가 좋죠. 정말 매너가 음. 좋죠. 음. 그리고 말도 가려서 하고, 근데 친해지면 잔소리가 너무 많고, 불평, 비난, 비평, 이런 거. 이제 그 사람 앞에 있을 땐 또 가만히 있고, 이거를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혹시 딴 데 가서 나한테도 저러지 않을까? 요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 편이니까 같이 있자 이랬는데 요즘에는 같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6번처럼. 같이 의심. 그리고 5번은 내가 얘기하면은 딴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딴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뭐 9번 같은 경우는 막 잘 들어주면서도 9번도 약간 딴 생각하지만 연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어머 얘한테 너무 과하게 얘기하나? 미안한데? 막 이렇게 너무 잘 들어주니까 9번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9번 얘기도 막 들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9번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아드님도 9번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9번을 생각했던 거랑 요즘에 9번은 완전히 제가 180도 바뀌었죠. 옛날에 한번 9번. 얘기해 주실래요? 궁금하네. 느려 터졌고요. 시간 예전에. 예, 예, 그렇게. 예전에 아들을 볼 때 그렇게 느끼셨다는 예, 그리고 왜 저렇게 민기적거리지? 그리고 했다 그러고 나서 수동적인 공격 안 하고 막 이런 거 속 처지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화장실로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대답을 해도 맨날 몰라 아니야 막 이런 거. 모른다. 근데 알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가 상처받는 게 싫대요.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셨어요? 지금은 귀엽죠. 제가 좀 이제 아이의 눈높이로 간 거죠, 제가. 일괄적이었다고 보면 돼요. 팔의 눈은 항상 일괄적인 거예요. 이 상황에선 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념이.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잘 안 해도 잘하는 사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그거를 그냥 제가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칼날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팔의 특징이 또 떠오르는 게 팔들이 자기의 어떤 시야, 판단,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이나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정답이다. 남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쪽에서 사실 분노가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저는 8번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좀 전체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말을 들으면 이득이 오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네. 나중에 네 말 들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살 때도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아? 아니야 저게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6번은 이거 괜찮아? 막 그러고 막 계속 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헤라님 그래요? 이게 높아 이게 이거 괜찮아 이거 똑같은 가격인데 왜 돈이 다르지 막 이러고 결정하는데도 진짜 막 어떡하지 막 머리가 나빠졌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되면 이러면 제가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무서움을 느낀 거죠, 맞죠, 그때? 아니 너무 6번은 그거 약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너무 재니까 막 돈이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그 계획, 플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심지어는 남이 이렇게 뭐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그걸 못 믿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까?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언니가 해. 막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둘리님의 어떤 측근 중에 6번 네. 유형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고, 어때요? 헤라님은 결정 같은 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그런 면이 저도 있죠. 당연히 안절부절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뭘 살 때 항상 사는 것만 산다고. 그 안절부절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늘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늘 사는 것만 사서 한 번 안절부절하고 나면 그걸로 쭉 밀고 나가는 삶을 터득한 방법이죠. 네. 6번의 지혜입니다. 또 궁금하네요. 8번이 보는 나머지 유형분들도 궁금해요. 1번 분들 어때요? 1번도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1번들이 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사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맞아요. 왜냐면 제가 좀 맞춰줘요, 1번이. 왜냐면 1번이, 틀린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저는 너무 깐깐한 1번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다 맞춰주죠. 아까 헤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8번들이 되게 마음이 넓다고. 저는 둘리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8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이 받아주신다,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사람들은 좀 계속 받아준다든지 듣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9번 유형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도 약간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둘리님은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아, 둘리님? 그거 궁금하다. 둘리님이 아마 황혼님 같은 스타일도 되게 이해 못할 거거든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둘리님이 아, 황혼님을 근데 볼 때. 황원님 같은 스타일이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쟤 특이하다.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튕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친구로서 저 얼마나 튕겨보길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장미는 이쁜데 가시가 있어서 만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다 보면 좀 애기 같은 면도 있고 또 보호 본능도 일으키는데 너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상처를 많이 받고 막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못 느껴서 모르는 건데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잘 느끼니까 나는 항상 이런 거는 보호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꽃처럼. 진짜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계속 다 들어주다가, 진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힘들었다. 막 이렇게 들어주다가, 제가 마음에 공간이 없잖아요.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황혼님 같은 스타일. 네. 또 이제 동일시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 황호님이 아니라고. 황호님 지금 상처받고 계세요. 아니요. 그 헤라님이 그런 말씀 또 예전에 하셨죠. 8번들은 남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회가 남성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8번들의 자질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쵸. 어떤 생존이라든지 자신의 힘이나 어떤 그런 거를 키우려면 오히려 그런 성격으로 더 길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자의 역할에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DNA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8번이라도 여자라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같은 8번을 못 봤어, 제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면 2번이라던가 6번이 많더라고요. 특히 6번이 좀 보기에 센 애들이 8번처럼 많이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6번이 8번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성적 유형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세 보여요. 제가 맞아요. 네, 그러면 네. 강호동 같은 타입. 네. 오히려 그런 타입도 6번 성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저도 두려움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생존의 두려움? 제가 막 계속 제 자신을 보다 보면 두려움이 내 마음이 약한 부분들 이런 게 남들한테 들켜지면 무서워 보이고 무시당하고 저 마음이 저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게 막 보여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데 6번이 8번처럼 보이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동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주시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그분들은 좀 약간 눈동자가 되게 많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좀 눈치 보는? 네. 근데 저는 상황 눈치는 잘 안 봐요. 좀 약간. 왜냐면 제가 말하고 제가 막 그 신나서 막 이러니까 그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기를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강호동 이런 타입도 본인이 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은 아니다. 예, 좀 육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럼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예, 좀 김구라 같은 스타일을 보면서 저는 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구라 같은 캐릭터도 5번적인 지식적인 거 이런 거 좀 탐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김구라가 8번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부인이랑 이혼하고 이렇지만 끝까지 있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픈을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저는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도 둘리님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둘리님이 스스로 5번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많이 네. 좀 관심도 가지셔서 근데 에너지 자체는 너무 크시단 말이에요. 5번이라고 네. 하기에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소위 오해하는 뭐 단순 무식한 그런 다혈질, 분노 이런 사람들만 이제 팔로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팔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리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8번의 속마음. 그러니까 8번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정할 수도 있고 약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람인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8번이랑 같이 지내면 그런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이제 이런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이 마음이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저 입장에서는 친하지 않은 이상 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나의 공평함이다. 네, 근데 이제 얘가 더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갈 때 그때 느끼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내 편이다라는 느낌? 아까 말한 상처나 어떤 그런 두려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쵸.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약간 의심도 있고 믿음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죠. 8번들의 거의 생각은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매너 지키는 선에서는 다 해줘요. 다. 하나를 안 얻어도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열을 다 주는 거예요. 맞아요.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고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또 한 번 믿어버리면 또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엄습하다는 느낌이 되게 잘 들어요. 이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떤 육감 같은 거? 예, 육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이런 걸 되게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곤두서면서 제가 네 편, 내 편에 대해서 좀 제가 달리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은 싹 끌어서 딱 빼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냥 냅두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의리가 한번 맺어지면은 아까 전에 헤라님이 설명하신 대로 뭐 몇 시간 거리라도 달려와서 예, 가죠. 7시간이라도 가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아까도 제가 이거 계속 기다렸잖아요. 1시간 반. 사실 이해 안 가는 거죠. 아깝다 한다는데 왜 기다리냐, 뭐, 이렇게. 제 기준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참는데요, 제가. 저도 몰랐어요. 이게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는데 그 한계를 딱 넘잖아요, 한계점을. 그럼 다 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걸로 시작을 해요. 아까 전에 8번 유형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렇게 좀 더 얘기를 꺼내보시면, 둘리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고, 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8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지금 와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서로 오해하는 거다. 서로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하고 뭐 100마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던가 같이 일을 하던가 뭐 이렇게 행동으로 맨날 말을 해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유형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교감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행동 위주로. 네, 행동 위주로요. 말은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옆에 와서는 저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해. 말로써. 네네. 그러면 그게 잘 안 들으시겠네요. 그런 말들은. 뭐 어릴 때는 좀 9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의 말 안 하고 들어주는 역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8번이 올라오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너 그렇게 욕하면 걔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백날 얘기하면 나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얘기만 들어줘. 내가 이렇게 풀 상대가 너밖에 없어.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냥 이제 공감만 해달라는 건데 저는 걔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걔를 데리고 걔랑 화해를 시키던가 막 중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많이 바뀌었긴 한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여자긴 여잔데 여자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런 거 사건이 일어나면 네. 좋아요. 네. 좀 관계적인 면에서 좀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네. 좀 받는 유형이 있나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정년들한테 많죠. 머리형들이 편해요. 저는. 저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친한 관계를 맺는 게 그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친해진다 그러셨잖아요. 친밀감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그 친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 거리가 있어. 아, 다. 네,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속 얘기해도 거리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 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나. 행동적인 면에서나 네. 말의 일치. 네,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친구 맺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단순히 이득 아니면 단순히 화제거리를 끌어내려는 거 이런 거 좀 보죠. 네. 그거는 테스트에 통과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테스트가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하죠. 의리. 네, 의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날 믿어주는 그런 게 좀 저는 강한 것 같아요. 그 둘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출산할 때 7시간 걸려서 뛰어와준 친구 있잖아요. 친구 마음이 좀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말을 했던 거에 세금이 지는 거죠. 평소에는 별로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교감하고 연락하고 이런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남자 성격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사소한 거 묻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전화하면 저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너한테 조언을 얻고 싶다, 내 친구들한테. 그럼 같이 이제 그걸 해결하자, 이런 거예요, 저는. 근데 친구는 이제 저한테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친하면. 그럼 걔가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해결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자기는 도움을 잘 안 받는 것 같던데, 8번들은? 못 해주잖아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그래도 걔는 못 해줘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보면 C는 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독립적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하지만 다른 부분이 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불평불만을 할 때 저는 물어봐요. 그 불평불만을 왜 하게 되는지를 되물어보는 격도 많고요. 그럼 상대가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되물어보는 건데 상대는 그러려고 물어보진 않았던 경우가 다반사여서 얘한테 물어보면 무섭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차갑다. 제가 이제 둘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이제 느꼈던 게 감정적인 거를 저는 잘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 감정에 대해서. 네네. 근데 둘리님이 분명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좀 약간은 화가 난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나는 되게 지금 슬퍼, 상처받았어 이런 느낌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없고 난 정말 화가 났어. 어떻게든 뭐 정말 너무 열받아. 요렇게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한 면이 보여주면 무시하는 느낌, 상대가. 쟤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보니까 갑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갑옷이 이렇게 방어하는 갑옷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속옷 벗이 내가 벗겨지는 느낌. 그리고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드니까? 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친한 친구는 제 찌질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진짜 친구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찌질한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를 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피하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8번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이 찌질한 모습일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한 모습이 찌질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여주는 나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체면을 좀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 그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진짜 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느낌. 예.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예.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좀 약해 보이나 막 이런 거. 예. 아까 전에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 그런 게 사실은 애니어그램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팔한테 되게 순수한 마음이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1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정글이나 전쟁터처럼, 둘리님은 어떻게 좀 평소 때랑 180도 달라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공과 사에. 저는 공과사가 되게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좀 이해 못해요. 특히 일할 때.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팔의 입장도 알고 나의 그 사람들도 입장도 알면 왜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머리를 되게 많이 쓰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민기적 거리던가 딴짓하던가 이렇게 막 그 일사천리로 안 될 때 톡이 타는 거예요. 그때 확 분노가 치밀어오지. 저 따위로 왜 일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사적인 공간에서는 뭐 다 받아줄 수도 있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런 거는 안 따지죠.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뭐 바람을 핀다던가 뭐 이러면 어떤 사람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데 바람 피냐 이런 거.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고 일은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 사생활이 지저분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제가 이거 왜 말했냐면 둘님도 아시다시피 8번 유형분들이 인식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다고 아시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일적인 관계에서 맞물렸을 때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 네. 마찰 상황들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빠른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잘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경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선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얘보다 잘하고 싶고, 사적인 부분에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일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생존이 있고, 그쵸. 돈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벌 수 있으면 좋은 집이 되고, 좋은 차가 있고, 그러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결과물들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네,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이죠, 사실. 네,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팔의 어떤 본심, 다시 아까 돌아가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어때요? 둘리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엔 나는 좀 여리다. 네, 많이 여리죠, 진짜. 약하고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이렇게 안 볼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아세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죠. 신기하니까 너 어떻게 날 생각해? 그러니까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남들이 이렇게 생각해? 누가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만났지?
그렇게 힘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달라서 만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배신감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배신감은 아니고 좀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배신감은 뭐 나를 배신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얘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핀잔 들을까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그게 아까 전에 헤라님 또 저희 말했죠?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이 8번이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8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하고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 8번 유형이신데 네네. 통합 방향이 2번 유형이신 건 아시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2번이 되려면 제가 되게 상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 느낌이 자기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 국한적에서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사랑에 좀 약간 그게 있다. 그 뭐지?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말해주고 또 얼굴 이쁘다 뭐 사랑스럽다 뭐 너의 말이 옳고 너가 맞아 나는 너랑 공감돼 이런 말들이 되게 가식으로 느껴져요. 저는 진심이 아니라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으면 모든 거를 그렇고 볼 것 같아요. 정말 연애처럼 그러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통합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저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일하실 때 공적 사적 얘기하실 때 일이 빨리 끝나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한국 문화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공적으로 한국 문화 적응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성격 자체가 빨리 끝나고 쉬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일할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에너지 방출돼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방출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에너지가 나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다 보니까 배고프고 본능형들은 배고프면 죽거든요. 근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먹을 거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 게 아니고 본능형이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그 공적인 일 때문에 에너지를 빡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적인 일이라는 게 한국에서 보면 되게 빨리빨리 되는 문화가 생겨가지고 빡쓰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쉬는 타임,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일은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이렇게 이런 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에 방해받지 않고. 근데 그게 좁고 잠자는 공간까지 좁아지면 제가 그거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뭐 잠자거나 밥 먹는 거나 쉬는 거나 이거를 해줘야 돼요. 릴렉스하게. 그러려면 일을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럼 취미생활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취미도 내 자신의 자원 개발이에요. 그런 식으로. 놀려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얻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일하니까 이제 일적으로 연계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벌린 거예요. 뭐 자격증 따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괜히 끊임없이 연수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8번 유형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봤고요. 게스트로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방송 소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막 들뜨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놀랬고요. 또 제가 제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독백식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좀. 아닙니다. 저희 일단은 첫 게스트고 밤늦은 시간에 녹음을 했는데 게스트 감사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정이 생기셔서 게스트 시간을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곧바로 3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빌리님 감사합니다. 조금 쉬죠. 저희가 밤늦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분이 이제 서둘러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라님 첫 게스트인데 어땠어요? 정말 제가 8번 유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8번 유형의 속마음을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와, 또 다른 하나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네, 처음에는 너무 8번 유형이니까 막 좀 이렇게 막 말도 직설적으로 하시고 엄청 재밌고 이런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는 거 너무 진중하시고 정말 그 넓은 마음이랄까? 그런 게 막 느껴져가지고, 아, 정말 8번은 이런 거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로만 알았던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저도. 무국님은 어땠어요? 저는 그 약간 8번에 대한 좀 약간 편견을 깼다 그래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모습도 8번이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다양한 8번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를 보여줬던 예가 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어땠냐면요. 좀 이런 느낌 아실려나? 내가 8이 되어본 기분? 정말, 감정이입을 했다 그런 예, 건가? 아니요. 8의 입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음, 저분이 또 애니어그램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니어그램을 알고 있는 8의 어떤 속마음, 다른 유형을 보는 각도, 그리고 자기만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처음에 기대했던 좀 약간 시끌벅적한 그런 저희는 예상을 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은근히 8번 분들이 6번한테 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 8번한테 좀 그만 쫄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거는 성적 교형을 두고 한 건데. 그렇긴 해도, 그래도 뭔가 나도 힘이 저 정도 있구나, 이런. 저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둘리님의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줄 몰랐다. 음. 그 말이 8번은 몰랐나? 이러면서 어떤 음, 기선제압 아니었나? 약간 이런 거. 원래 알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쵸?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놀랬다라는 거겠죠. 어, 그쵸.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 늘상 다 8번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번 유형의 분들도. 그쵸? 맞아요. 늘 화낼 것 같고, 뭐 4번은 늘 우울할 것 같고, 뭐 7번은 늘 즐거울 것 같다라는 것도 어떤 그 한 부분들의 이미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질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어서 그 면들만 성격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히 다른 유형들, 나와 다른 유형들은 너무 단면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그 말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둘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정말 큰 마음으로 누구든 받아주려고 노력한다. 이면은 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6번이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어떻게 너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 말만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받아줬던 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유형의 일반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무사히 첫 게스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게 돼서, 첫 게스트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둘리님이 어려웠던 게 통합의 방향.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헤라님의 통합의 어떤 길은 어땠어요? 글쎄요, 저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합의 길이 되게 반대거든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거의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별것도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처럼 막 6번이 안절부절하고 불안이 많은 6번에게 느긋해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도, 뭐 사실 뭐 그러려면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약간 통합이 내려놓음, 뭐 이런 거 있죠. 네. 천천히 걷기, 뭐 이런 거하고 약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해민스님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뭐였죠? 잠시 멈춰라인가? 뭐죠? 네, 맞아요. 그 애니어그램에서 통합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내 위치에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딱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냐면 심호흡이다. 음, 내 자리에서 한번 심호흡하고 한번 호흡을 거르고 가는 거예요. 어, 안절부절해지는 찰나에 크게 한번 숨을 쉬고 그걸 내려놓고 그런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느긋해지는 거. 그거거든요. 얼마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10년 정도 배우셨잖아요. 얼마만일까요? 꼭 하루하루도 어떨 때는 그게 되고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내일도 안 되고 그래요. 그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음, 일상생활에서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 아, 네, 훈련. 네, 훈련. 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황호님은 지금 4번이시니까 통합으로는 어디로 1번. 가셔야 되죠? 1번으로. 예. 네. 저는 마음은 원래부터 1번이었던 것 같아요. 1번의 행동은 못했죠. 근데 1번이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오름, 신념 이런 것들의 가치관들은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4번 유형의 어떤 삶을 많이 살 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것이 시간을 보는 거다. 그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되게 급할 때는 이 방법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쫓기듯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했던 나의 행동들, 전략들은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내려놓음, 뭐, 멈춰가라, 이게 되게 같은 맥락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시간을 보는 거고 나를 더 좋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4번이잖아요. 4번들이 정말로 자기 감정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타인의 감정은 전혀 고려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종종 그럴 때가 있고 요즘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을 때 발견을 하긴 되지만 그때는 그 이후에 내가 그랬구나라는 거를 발견조차 못했거든요.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내가 남들의 감정을 전혀 못 보고 있고 배려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인지조차 못했었거든요. 그거를 딱 처음에 인지한 이후부터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좀 자각을 한다든지 그 말씀하셨던 어떤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 있죠. 예,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처음에 알면 다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청 신기해하거든요.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알면요. 그쵸. 무슨 판도라 상자 연 거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떤 상업적이나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쓰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도구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유형적인 설명이 이렇게 정확하다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장의 방법도 정확하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의 유형의 특징들로만 알고 더 이상은 알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만 이제 빠지시는 거죠. 네. 인간을 분류하는 데만. 그쵸?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예. 애니어그램. 그거는 정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우리한테 달콤한 사탕 같은 건데 그 사탕에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니까 또 직접 다른 분들하고 애니어그램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지혜를 많이 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헤라님한테 좀 많이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앞으로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방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국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니어그램 아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기대가 돼요, 사실. 애니어그램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열정이 좀 많죠, 무국님. 그쵸. 이 도구에서 말해주는 어떤 지혜들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고통이 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거부감 안 느끼고 고통을 안 받아가면서 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둘리님이 말하셨던 그 통합의 방향 2번 어려운 거. 네. 8번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 조언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8번은 그 둘리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안에 너무 말랑말랑하고 약한 마음이 있고, 진짜 그런 가슴이 있는데, 그것을 심장에 갑옷을 쳐놓은 것 같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 안을 누구도 못 보게 하고, 그걸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싫다. 왜냐하면 속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러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내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시는 게 사실 2번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8번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어렵겠죠? 정말 어렵겠죠. 네.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8번은 힘의 논리가 있잖아요. 힘의 논리는 강한 사람만 이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약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이 논리상으로 8번한테는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약육 강식에서 먹히는 거죠. 네. 정글에서 뭐 이런 거죠. 정글에서 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너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죄송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이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여기는 정글은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거죠. 아까 전에 갑옷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탁 닫아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감정형이잖아요. 네.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이 감정이 많이 훼손당하고 다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간이 부었다듯이 심장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겠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8번 유형분들은 기질상 어릴 때부터 여기 감정을 닫아뒀으니까 이거를 네. 꺼내놨을 때 얼마나 이게 순수한 감정이겠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천연기념물처럼 그쵸. 한 번도 내놓은 적 없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열었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생아가 무언가에 손가락에 날카로운 거에 찔린 그 정도의 아픔이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용기라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8번은 뭐냐면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겠어라는 정말 8번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딱 먹은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가슴은 너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다 큰 성인이고, 8번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해주듯이 강인한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닫았던 나를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 먹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놓아도 이제는 어릴 때만큼 상처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네,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네. 뭐 철들어라, 뭐 철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어쩌면 8번이 가장 빨리 철들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보호해주는 아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8번인 것 같아요. 보면. 8은 이 세상이 참 위험하고 적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네. 어쩌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8번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8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8번 유형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고 맞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8번 유형 사람들의 어쩌면 삶 같기도 합니다. 너무 4번 유형처럼 말했나요?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4번 유형이나 감정형들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죠? 그쵸? 그쵸. 근데 8번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둘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감정형이 너무 어렵고 감정형이 주변에 많이 없다. 근데 실제로는 감정형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시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그쵸.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러면 이제 좀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을 저희가 게스트마다 좀 해드릴 텐데요. 8번 유형 인간관계 조언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8번 유형들은 자기 신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100% 옳다고 확신이 든다면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헤라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맞다.
딱 그 표현에 맞는 요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거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8번 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것 같아요. 나는 좀 정 맞는 게 많았다. 억울하죠. 그럼 8번 맞죠. 그래서 8번 분들 이 피드백도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 해볼까요? 네. 당신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통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이건 둘리님이 되게 잘 표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는 이랬는데 애니어그램 알고 나니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하게 됐다고. 자,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좋다라고까지는 인정을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건 저도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아요. 네. 그 정답이 없잖아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거. 퉁명스럽고 위협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려라. 그렇게 계속한다면 당신을 잘 지지하는 사람들도 멀어질 것이다. 그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옳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 잘 지지하는 사람들도 멀어진다.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말 8번이 너무너무 평소에 잘해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회사 꽁트에서 했던 그 팀장이 원래는 그 사원이 되게 따랐잖아요. 하나의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 대하기법 같은 거죠. 네. 8번 분들이 자존심이 다 세시고 네네. 자존심이 센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좀 부드러운 면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면이 그만큼 좀 적은 것 같다. 저 같은 감정형들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8번 유형분들. 물론 8번 유형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말이나 대화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아볼게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보도록 허용하고 당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 보아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죠? 용기를 가지는 게. 그렇죠. 제가 8번 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8번 분이 저한테 어떻게 말하셨냐면요. 황호님,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모든 거를 해결과 미해결의 문제로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니어그램 지혜 책에서 2번 유형이 주는 도움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말에 2번 유형의 그 따뜻함과 그 어떤 분위기와 사람을 하나로 끈으로 모으는 그 힘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언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정의 나눔이라든지 이해받고. 그래서 감정도 잘 돌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런 말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손톱을 딱 깎잖아요. 네. 손톱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8번 유형한테는 감정은 내가 아닌 거예요. 4번 유형한테는 나는 감정이잖아요. 8번 유형한테는 나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8번 유형한테는 감정도 그런 약한 감정도 본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어쩌면 이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힘이나 강함에 집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약한 면까지 보지 않게 돼버리는. 그쵸,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좀 자기의 그런 면들을 인지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8번 유형분인데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 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아, 괜찮다, 너무 괜찮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분한테 좀 잘 하라는 마음에 대시해봐. 용기 없어? 그랬어요. 8번한테? 예. 근데 저한테 바로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그런 용기 없는 나약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용기 없는 나약한 말은 나가 아니다. 나를 되게 무시하는 말이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잘 하라는 어떤 의도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보고 다른 유형들은 상상 못할 그 반응이에요. 그쵸? 저한테 용기 없어 하면 용기 없어. 그냥 이러고 말 텐데, 그쵸? 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네, 이거 무국님 읽어주실래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지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팔이 좀 성취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 계속. 그러니까 욕망적인 면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둘리님 말씀하시는 중에 되게 놀란 게, 저는 사실 제가 사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뭔가를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막 TV를 보실 때도 여기서 얻는 게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TV도 현실적으로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시간도 아깝고, 예, 뭔가 내가 얻을 게 없으면 그런 게 정말 8번이 그렇구나. 저는 약간 사고형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고형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 궁금하다. 그런 걸 다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정보를 얻잖아요. TV를 보든가. 네. 그걸 다 모든 걸 기억하는지 그게 궁금하네. 원래 나는 기억 못 하거든요, 저는. 8번 유형도 아마 그렇게 세심한 편이 아니라서 기억은 다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현재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의도고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8번 유형분들 주변 분들 보면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일상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은근히 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라 느꼈던 건 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은 좀 살아가기 쉽겠다 싶었는데 8도 쉽지 않네. 맞아요. 에, 저도 에, 에. 8번은 8번은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 저 혼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원하는 것도 확실하고 말하는 것도 확실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도 확실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그쵸. 똑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 네. 무슨 농담이고 8번한테 이제 좀 있으면 혼나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8번 유형 게스트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유형 알아보죠? 다음 주는 9번 유형 알아보는데요. 저희가 8번 유형 말씀드릴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후기나 팟빵 후기방이나 아니면 카페나 또 저희 애니어그램 스토리 네이버닷컴으로 이메일로 9번에 대한 어떤 본인이 9번이라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9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주변에 9번이 있으셔서 어떤 사연을 소개하시고 싶은 분들은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방송이.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뭐죠? 용기 없으세요? 유행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용기 없으세요? 우리 나중에 그런 거 해야겠어요. 8에게 용기란, 뭐 이런 거. 4번에게 평범함이란. 4번에게 평범함이란 뭐예요? 평범함. 약간은 씁쓸한 것. 씁쓸한 것. 제가 7번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7번에게 고통이란? 고통이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아니야, 빨리 해쳐버려야 하는 거. 진짜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네. 공격형 맞네. 공격형 맞아. 그거를 빨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게, 공격형 맞아. 아무튼, 마무리하죠. 밤 늦게까지 같이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아침입니다, 아침.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좋아, 무국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되잖아. 오늘 시작부터 달리신 헤라님 수고하셨고요. 무국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그거 하는 거 되게 좋던데. 마지막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이런 거. 알았어요. 무국님 오늘 방송 어땠어요?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2화 때처럼 안 해서 이번엔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다른데. 그래? 헤라님은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황우님하고 이제 무국님 아시는데, 제가 오늘 되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네,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리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막 하면서,
되게, 정말 좋다. 그 내 안에 있는 8번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되고, 예, 누구나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강하지만 약한 나의 모습, 이런 것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초반에 되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간 게 있어요.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저희 방송을 듣고, 뭐 후기에 남기신 건 아닌데,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제가 이 애니어그램 방송을 하는 목적이랄까요? 이런 것들랑 비슷하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네, 뭐냐면, 헤라님 목소리가요, 마치 불안을 많이 경험해서 불안을 안고 끝에 다다라 보니 그닥 큰 불안 요소는 아니더라.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한 토닥임이 느껴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했거든요. 에, 동감 못 하시네요. 카톡 주신 분, 아직 헤라님 불안이 있습니다. 6번은 죽는 날까지 불안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저는 본격 힐링 방송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고 6번이신 분들, 아니면 불안을 많이 안고 사시는 사고형 분들, 아니면 현대사회 살면서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같이 불안이 많은 6번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 불안해도 살만하다는 거를 알게 되신다면은 저는 방송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 어떤 6번의 생존기를 드는 나 살아남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사마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아직은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런 마음이 더 커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얘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은 방송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를 포함한 헤라님도 무궁님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들으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애니어그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9번 유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